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새해에는 가주에서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가 복원되고 주 전역에서 렌트 컨트롤이 시행되는 등 주민들의 복지와 밀접한 법안들이 새로 시행됩니다. 지난 10년 새 LA의 렌트비가 65% 오른 것으로 조사돼 전국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송년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전국에 걸쳐 1000여 개 매장에서 돌아가며 무료 커피를 선사합니다. 지난 27일에는 한인타운 내 체프만 플라자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무료 커피 이벤트를 벌여 체프만몰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근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50년 만에 최저순을 기록하고 있는 낮은 실업률과 신규 인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노동 수급 상황, 또 최근 최저임금 인상 추세 등이 임금 인상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위협적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매우 실망할 것이고 그 실망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도구가 있다면서 미국이 군사, 경제 강국으로서 조처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내년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당초 요구한 50억 달러 대신 현재 수준에서 10에서 20%만 인상하기로 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미 정부 관계자가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새해에는 가주에서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가 복원되고 주 전역에서 렌트 컨트롤이 시행되는 등 주민들의 복지와 밀접한 법안들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수연 기자가 새해 시행되는 법들을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폐지됐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새해부터 가주에서 복원됩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은 수백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벌금은 2021년 4월에 접수되는 세금 보고 후에 책정됩니다. 주 전역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렌트비 인상폭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연간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렌트비 규제 정책이 새해부터 시행됩니다. 렌트비 규제와 더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것도 금지됩니다. 정부 주택 보조인 섹션 8 바우처 세입자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는 등 다양한 세입자 보호 법안이 시행됩니다. 근로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독립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AB5 법안의 시행으로 우버와 리프트 운전사들을 비롯한 청소 용역과 건축, 여행사, 미용사 등 다양한 업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주의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26인 이상 업체는 13달러, 25인 이하 업체는 12달러로 인상되며 LAC는 내년 7월 1일부터 15달러로 인상됩니다. 업주들은 시정부와 주정부 중 더 높은 액수의 최저임금을 따라야 합니다. 내년부터 고용되는 직원들은 고용주들이 강요하는 중재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이는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중재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해 노동법 관련 법정 소송과 집단 소송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침입니다. 식품을 취급하는 이들, 이른바 푸드핸들러는 푸드핸들러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식품의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알레르기 증상에 대한 의무적인 트레이닝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라텍스 재질이 아닌 다른 재질의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지난 10년 새 LA의 렌트비가 65%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인상폭입니다. 안수빈 기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LA 지역 렌트비 상승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일원에서 특히 치솟는 렌트비를 나타낸 지역은 UCLA 학생들이 대거 주거하는 웨스트우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웨스트우드의 월 평균 임대료는 약 4,900달러로 이는 LA 카운티 내에서 가장 비싼 월세를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역을 통틀어 가장 비싼 임대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는 규제 정책들이 주정부와 카운티 차원에서 마련됐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주택난을 해소하진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LA 주민들의 연평균 소득이 36% 인상돼 전국의 연평균 소득 상승률보다 소폭 높은 수치로 나타났지만 급격히 오른 LA 지역의 임대료를 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LA 일원에 98,000여 유닛이 새로 지어져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주택 건설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신설된 유닛들이 중저소득층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주거비 부담이 커 중저소득층 주민들이 LA 외곽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어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정책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스타벅스가 연말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전국에 걸쳐 1000여 개 점포에서 무료 커피를 선사합니다. 행사 기간 내 무작위로 선정된 점포에서는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동안 톨사이즈 커피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난 27일에는 한인타운 체프만 플라자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무료 커피 이벤트가 진행돼 매장을 찾은 손님들로 체프만몰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소식을 듣고 방문한 고객들 가운데는 긴 줄에 지쳐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한 손님들은 무료로 나눠진 커피에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네,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 여기 동네에서 살아서 인스타그램에 여기 팝업샵 하는 거 봐서 그냥 잠깐 들렸는데 지금 사람들 되게 많고 지금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벤트가 진행되는 점포들은 스타벅스 팝업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근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50년 만에 최저순을 기록하고 있는 낮은 실업률과 신규 인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노동 수급 상황, 또 최근 최저임금 인상 추세 등이 임금 인상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 임금 기준 하위 25% 근로자들의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상위 25%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2.9%를 기록했습니다. 아틀란타 연준은 조사에서 저숙련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은 지난해 초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지난달에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고숙련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에 필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관리직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올라가면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올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주들이 임금 인상을 하는 대신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된 알마크사의 하드보일드 에그 제품으로 한 명이 숨지면서 소매 유통업체에 리콜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제품은 조지아주의 게인스빌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들로 제품의 유통기한이 알파벳 G로 시작할 경우 신속히 폐기 또는 리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알마크 푸드사의 달걀을 이용해 트레이더조가 제조한 에그 샐러드와 감자 샐러드 제품도 리콜됐습니다. 조처가 처리 대상이 됐습니다. 27일 LA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소도시 헤밋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자아이 2명과 이들을 구하려던 아빠가 모두 숨졌습니다. 5명의 자녀를 둔 이 아빠는 당초 집을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4살과 12살짜리 딸을 구하기 위해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딸들과 함께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미투 운동을 촉발한 헐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와인스틴의 성범죄 혐의에 관한 8건의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LA 경찰국과 베버리힐스 경찰국이 각각 4건의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은 해당 사건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플로리다주 템파에 사는 26세 여성이 77세인 남편의 은행 계좌에서 $100만 인출하려다 사기 등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스라엘 국적의 린 헬라나 헬퍼는 올해 8월에 결혼한 사업가 남편 리차드 레퍼포드의 계좌에서 발급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다가 덜미를 잡혀서 돈 세탁과 사기, 노인 사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저지주 상원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법안을 통과시켜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주 상원은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연방정부의 보조를 바탕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아침과 점심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정부가 차익을 보조해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도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절반가량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내년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애나송 후원회가 24일 실리콘밸리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주 하원의원 선거는 내년 3월 3일 9명의 후보자가 예비선거를 거쳐 그 가운데 2명의 고득표자가 당선되며 11월 3일 최종 선거를 하게 됩니다. 벨링햄 50대 남성이 초등학교 교장인 부인을 총격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6일 벨링햄 마린 드라이브 선상에 소재한 차트웰 에스테이트 콘도에서 50대 남성이 58세 부인을 총격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숨진 부인은 벨링햄에 소재한 써니랜드 초등학교의 린 헤임소스 현 교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29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위협적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매우 실망할 것이라며 군사 및 경제 강국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ABC 방송의 디스위크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언한 크리스마스 선물 도발 움직임 및 비핵화 약속과 관련해 우리는 항상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만약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할 경우 치를 대가와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은 그런 시험에 대응할 수 있는 수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판단을 유보하겠지만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만약 김정은이 그런 접근법을 취한다면 우리는 매우 실망할 것이고 우리는 그 실망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어려운 도전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외교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김정은은 비핵화를 약속했다. 우리는 그가 싱가포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열린 의사소통 라인들이 있었다면서도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연말 시한과 관련해 공언해왔던 성탄절 선물을 현실화하지 않았지만 현지 시간 28일 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회의가 계속된다고 밝혀 하루 이상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 회의는 북한의 주요 노선과 정책 방향을 채택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북한이 제시할 새로운 길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내년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당초 요구한 50억 달러 대신 현 수준에서 10에서 20%만 인상하기로 했다는 일부 한국 매체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거듭 강조하고 대폭 증액에 대한 입장을 이어가며 내년 1월 열릴 다음 협상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8일 한국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최근 한국 언론에 언급된 10에서 20%라는 수치는 협상에서 논의되어 오지 않았으며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방위 조약상의 의무 충족을 위한 막대한 비용을 재차 언급하면서 우리의 전 세계적인 군사적 주둔 비용을 지탱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주둔으로 인해 득을 보는 동맹 및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보다 더 공평한 몫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미국은 이른 1월에 있을 다음 협상차를 고대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해줄 양국의 모두 공정하고 공평한 협상 결과를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차기 협상 시점과 관련해 이른 1월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10에서 20% 인상 관련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고 보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도 분담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대화는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최초에 내놓은 50억 달러에 육박한 요구액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는 등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는 모습이지만 기본 원칙에 대한 양측의 간극이 큰 상태여서 새해 다시 협상하더라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